예, 9월 19일 화요일 장마감 5%입니다. 오늘은 조금 빨리 찍습니다. 사실 잠이 올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단타 트레이딩 스캘퍼 하지 않는 사람들은 조금 그럴 수 있습니다. 시장 전체로 오늘도 외국인들이 코스피 선물을 좀 많이 팔고 코스닥을 조금 누르면서 아침에 작은 시도들이 있었는데 이제없이 조금 누르면서 장을 못 가게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코스닥 지수가 코스피에 비해 상당히 약한데 계속 눌려 있습니다. 오늘 제가 시장 얘기 잠깐 드리면서 이렇게 재미없어도 홀딩한 이유로 말씀드릴 건데요. 자, FOMC가 이틀 남았습니다. 우리나라 목요일 아침에 나올 거고 다음 주 또 목요일부터는 6일간 추석 연휴가 시작돼요. 그 전에 이슈가 좀 나와야 될 텐데 우리는 로봇을 두산 그 IPO 관련해서 전략주로 좀 가지고 여전히 홀딩하는 중이고, 시장 전체로 좀 자잘한 테마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게 시장의 어떤 구심점이나 돈을 몰아갈 만한 게 아니기 때문에 뭐 그냥 전체로 우리 포트 내로 홀딩하고 또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FOMC에서 볼 게 뭐죠? 어차피 금리 동결인데 뭘 보냐면 이번 달에 나올 FOMC는 이제 점도표, 연준 의원들이 점으로 올해나 내년에 예상되는 금리를 찍는다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그걸 보기 위해서 그래요. 예전에 나왔던 6월달 점도표에서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 거기서 얼마나 타이트하게 볼 거냐, 아니면 혹시 금리나 시기를 볼 거냐, 이제 그걸 보는 거죠. 지금 시장이 사실 미국, 중국이 8월달 이슈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근데 의외로 막 떨어지고 안 좋고 부동산 안 좋을 때는 온갖 얘기 다 나오다가 서서히 풀립니다. 지금 흥다도 지금 오히려 인사 조치하고 중국 정부에서 약간 그 처벌이 나오고 있는 것들은 거의 마무리되는 수준, 단기적으로 지금 누르는 수준이거든요. 그러면 봤을 때는 중국이 지금 그 매크로 자체가 안정은 안 된다 하더라도 헝다나 백개원 같은 게 지금 뉴스 안 나오잖아요, 그죠? 그 나름 이제 바닥 밴드에서 좀 안정화되는 그런 과정으로 저는 보는 거죠. 하지만 미국은 지금 FOMC가 크게 말씀드렸던 9월달 점도표를 봐야 되고요. 11월 달에는 금리를 인상한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동결할 거라 본다 말씀드렸습니다. 미국 경기도 걔들이 큰 소리 치면서 막 겁을 줄 만큼 그렇게 아주 강한 게 아니라 서서히 연착륙을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자, 그런 흐름 보면서 정시는 계속 눈치를 보고 있는 가운데인데, 뭐 가운데 또 그렇습니다. 10월 11일 날 어닝 시즌 나오면 또 경기를 봐야 되고 이제 금리를 봐야 되고, 어차피 정시는 크게 봤을 때는 두 개로 보는 거죠. 경기, 기업 실적, 어닝으로 보는 거고요. 유동성을 이제 판가름하는 금리의 상으로 보는 거죠. 저는 여전히 괜찮게 봅니다. 이 두 가지로 봤을 때는 미국 경기가 나쁘지도 않고 미국으로 쏠려 있지만, 차별화되어 있지만 성장 보는 섹터나 종목들이 나쁘지가 않아요. 주말에 한번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FOMC 전에 이 변동성 횡보 지루한 양세를 거치고 금리 동결이 된다. 이미 금리는 7월부터 동결이에요. 그 11월 달 겁을 내서 그러는데 올해 9월 달 점도표를 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시장 분위기가 인하가 아니라 금리 동결로 간다 그러면 정신 호조예요, 이거는. 그걸 사실 기다리면서 계속 미세하게 그냥 지켜보고 있는, 관망하고 있는 그런 거라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제가 뭐랬죠? 내년에 금리 인하를 실제로 하게 되고 뭐 QT하는 걸 줄이게 되면 그때부터는 정시를 조금 충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된다. 그럼 몇 개월 됩니다. 한 반년 이상 될 수도 있어요. 그 사이까지는 저희는 정시를 할 수 있는 기한을 보는 거죠. 유가는 조금 더 신경 써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 정시 기준으로 보던 애플의 아이폰이 팔리니 많이, 뭐 중국에서 공무원들 못 사게 하니 그랬는데, 뉴스를 보시면 주소가 사고 뭐 얼마 만에 동났다 그러고 중국 판매 괜찮다는 얘기 들리시죠? 그러니까 중국이 아마 그래도 애플 바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 중국에서 그 애플 아이폰에 대한 수요를 걱정을 한다. 뭐 그런 괜찮으니까 지금 주가는 버티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나 반도체는 계속 좋은 얘기가 나오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현실적인 주가나 이 주가의 추이로 저는 판단을 해요. 아직까지 등락입니다. 급할 거 없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반도체 계속 등락이 있고 조정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뭐 이거는 제가 주말에 말씀드릴게요. 시험을 고점에서 금리 안 빠지는 이유들이 있는데 뭐 단기적인 그런 이유들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좀 재미없지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힘없는 하루고 짜잘한 테마들이 돌아요. 하지만 제가 그때 말씀드리겠지만 그게 살만한 게 별로 없고, 코스닥이 상대적 약세라도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음봉보고도 약해 보이는데 그때 8월 달에 엄청 우리 안 좋았던 860, 70 갔었잖아요. 근데 지금 에코프로든 2차 전지들이 이쪽이 좀 안 좋다 보니까 반도체도 마찬가지고요. 대형주 위주로 보죠. 짜잘한 테마들이 돌 수 있는 중소형주 움직이니까 지금 이제 코스닥 150 종목, 대형주 150개 보는 종목도 이미 이 저점 떨어졌어요. 8월달 저점 깨진 상태고요.
그다음 코스닥 100으로 더 좁혀봐도 이때 8월달 저점까지 온 상태입니다. 이미 코스닥은 꽤 많이 조정을 받고 많이 떨어진 상태란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등락이 왔다 갔다 하더라도 큰 흐름, 어떤 빅머니가 안 보이면 우리 포트를 그냥 홀딩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로봇 2개 갖고 있죠. 그다음 반도체에서 하나마이크론 들고 있고 2차전지 내에서는 에코프로나 포스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바이오 종목도 몇 개 말씀드리고 개별주 보고 있으니까 오늘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이제 섹터 먼저 보고 로봇을 보겠습니다. 2차전지는 박스권 등락이고 아침에 살짝 보셨겠지만 며칠 동안 수급 변화를 본다 그래서 조금씩 매수를 하려고 그래. 분명히 약간 살짝 매수를 들어올리려고 그러고 90만원 밑에서 싸기 땐 그럴 수 있는데 여전히 무겁습니다. 오늘 보시면 에코프로, HN, 에코프로 BM, 자, 그리고 포스코가 박스권 상단이라 말씀드렸어요. 바로 못 치고 하는 이유가 또 지금 팔죠. 음봉. 포스코 인터도 박스권 상단 위에서 또 음봉. DX는 하지 말라 말씀드렸고 퓨처도 마찬가지인데 아침에 살짝 플러스 되면서 희망을 주다가 떨어질 때 팔았던 애들이 외국인들이에요. 외국인들은 코스닥 한 1000몇백 팔고 있는데 2차전지 또 파는 거죠. 야, 너네들 지금 박스권 날아갈 때 아니야. 좀 쉬워. 그러면서 계속 누르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번 주 하여튼 FOMC 끝나고 나서 조금 변화 올지는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바로 또 추석이긴 한데 그런 세심한 그런 또 기간이나 판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전히 개인 신용은 매도가 되고 있고 힘은 많이 없고 에코프로는 약할 것 같지만 단기 등락 보고 있다. 많이 빠져 있다. 자, 그 다음에 포스코들은 여전히 나쁘지 않고 상대적으로 괜찮긴 한데 얘들도 수급적으로 개인 시종 매물 나오면서 외인 수급 변화가 나와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재미가 없죠. 솔직히 그렇습니다. 자, 반도체는 계속 전망이 좋고 디램이 어떻다, 낸드가 어떻다, 계속 전망은 무성한데 우리나라의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 좀 재미가 없습니다. 자, 소부장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술적으로 계속 가만히 있으면 팔아요. 개인들은 안 사주면 팝니다. 그래서 사실 빅게임이들이나 이 사람들이 좋은 게 얘들이 사고 거인들이 사면 올라갑니다. 하지만 안 사고 그냥 관망만 하잖아요. 팔면 당연한 거지만 안 팔아도 보고 있으면 마음 급한 개미들이 팔아요. 그럼 걔들이 갖고 있다가 떨어지면 또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거죠. 그런 흐름이 계속 반복되고 안 사주고 관망하고 팔다 보니까 소부장들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전에 근데 기준으로 보는 애플, 제가 말씀드렸지만 중국 크게 나쁘지 않습니다. 엔비디아도 지금 전망 나오고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그냥 등락이 있는 그런 상태, 약한 상태고요. 하지만 제가 계속 반도체 섹터라든지 마이크론 같이 보고 있잖아요. 마이크론 그때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코스피나 환율이나 마이크론은 거의 커플링이에요. 그래서 디램도 이제 바닥 치고 반등 준다 강의 얘기 나오고 있으니까 마이크론 같이 보시면서 그냥 큰 흐름 내에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 다음에 외인 수급 여전히 약해요. 박스로 보시면 되고 외인 수급은 오늘도 현물을 만기약 넘게 때립니다. 만기 이후에 계속 매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 현물은 별로 팔지 않아요. 단기적으로 보시면 되고 소부장은 여전히 저희가 하나마이크론을 그나마 제일 낫습니다. 그냥 제일 낫고 20일선 안 깨졌잖아요. 근데 딴 것들이 다 깨졌어요. 지금 21선이. 주성엔진은 그나마 신고가 났던 거라서 버티고 있지만 오늘도 좀 약한 상태고 HPSP, 한미반도체, 이오테크닉스, ISC, 기가비스 이런 것들 다 21선 깨졌는데 똑같습니다. 어제처럼 매매용으로 아직까지는 시간이 필요하고 급할 게 없기 때문에 비중 조절하면서 기술적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일단 그냥 비중만 홀딩하고 있습니다. 자, 로봇도 아침에 여전히 개인 매수가 많은 레인보우가 좀 약했죠. 한 4, 5%까지 밀렸습니다. 계속 고민을 했어요. 이거 지금 팔아서 다시 유진로봇을 더 사야 될 것 같은데 계속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저희가 지금 그때 비중 줄여서 유진로봇을 반에서 레인보우보다 조금 더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유진은 괜찮아요. 근데 오늘 두산이라든지 그때 대동계 같은 게 많이 빠져서 지금 또 단기전 한번 해보려고 출렁거리는 게 보이고 이틀 되게 급락했잖아요. SPG 같은 게 원래 로봇에서는 가장 견실한 그런 매출이 나오는 회사인데 크진 않지만 흐름이 조금 돌아오더라고요. 아직 크진 않습니다. 크진 않아서 그렇게 기대할 건 아니지만 양봉 나온 게 어딥니까? 장도 안 좋을 때 5일선 회복시켜 놓은 흐름이라서 이런 흐름이 로봇에 괜찮게 보이는 거고 이 지지부진한 장에서 두산 로보틱스 관련은 여전히 저는 기대하고 있어요. 어쨌든 대기업들 다 붙어 있고 또 개인들이 많이 붙고 지금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많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런 IPO의 흐름을 좀 보기 때문에 여전히 특별한 거 없으면 홀딩하면서 두 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것저것 할 거 없어요. 별 변동 없으면 우리 거 변동 없으면 그냥 가지고 가는 거죠.
이 두 개 내에서 조금 변동을 줄까 그냥 그 정도는 보고 있습니다. 이쪽이 더 나으니까 지금은요. 자, 그리고 기술적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 일봉들하고 이제 거래량 있죠. 이게 바닥에 나와야 돼요. 근데 지금 레인보우는 어쨌든 개인이 계속 질끔질끔 뭐 좋으면 또 샀다가 안 좋으면 팔았다가 뭐 예전에 비해서 거래를 많이 줄긴 했습니다. 근데 이게 거래가 바닥에 나와야 돼요. 근데 유진호 보시면 좀 깔끔합니다. 없어요, 거래가. 얘들이 이 빅게임들이나 어떤 큰 흐름이 안 움직이기 전까지는 뭐 사고 팔고 없습니다. 사실 이래 되면 사실은 나중에 괜찮은 흐름 왔을 때 반등 주기 쉽죠. 예,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봤을 때 두 개 중에는 계속 유진노봇 흐름이 저는 괜찮게 보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바이오는 개별주 발굴한다 그랬는데 알테오 오전 아침에 뭐 개인적으로 덜 하셨던 분들 제가 뭐 매매하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유한양행 지금 중기로 반납한 거 있습니다. 예, 그거 빼고는 특별히 또 없어요. 유한양행 지금 레포트도 되게 많이 나오죠. 목표가 뭐 10만원, 14만원 막 부르고 있는데 뭐 가야 갑니다. 예, 아직은 시장 때문에 약하고 하지만 우리가 봤던 이 밑에 정도에서 받치면 가지고 있는 홀딩 아셋 수익 난 상태이기 때문에 얼마지만 수익 난 상태고 이걸 알테오젠 제가 바꾼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한번 타이밍 놓쳤죠. 근데 알테오젠이 지금 더 올라가서 10% 넘게 올라왔다는데 뉴스를 언플을 좀 했어요. 언론 플레이. 예, 그 미국의 유명한 머크사 있죠. 다국적 제약사에서 애들 인수할 수 있는 뭐 그런 걸 본다 그랬는데 아니라 또 반박을 장난친 거죠 사실은. 하지만 뭐 그런 기대감 살아 있으니까 추세나 수급 좋은 종목이니까 플러스 나 있고 뭐 제 기준 아시겠지만 올랐을 때 안 삽니다. 뭐 지금 들고 있는 상태니까 타이밍 보고 뭐 그냥 이렇게 보고 있겠습니다. 관종은 다 해놓으셨길 바라고요. 장이 안 좋은 가운데 코스피의 시장 보는 자동차, 그 다음에 코스닥의 시장 보는 엔터 같은 것들은 플러스 나오면서 등락했는데 그냥 그 정도 보시면 돼요. 특별한 거 없어요. 자, 그리고 며칠 전부터 한 2, 3년 물려 계셨던 5G 통신주, 뭐 미국에서 지금 제로 나온다, 삼성에서 장비를 댄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3년 내내 빠졌어요. 예, 저도 2019년에 좀 했던 종목인데 KMW라든지 뭐 자잘한 머큐리, 솔리드, 에스테크 이런 종목들이 좀 올라올 거예요. 그 수년 만에 바닥에서 꿈틀대는 거죠. 이게 사실 장이 워낙 갈 게 없고 아직 크지 않습니다. 시장 메인이 되긴 일러요.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출렁대고 있는데 지금 타이밍상 조금 더 갈 수 있어요. 예, 분명히 더 갈 수 있다 보는데 저는 추천 안 드리고 이제 우리 갖고 있는 데서 이 갈아탈 만한 그런 거라 보진 않습니다. 혹시나 가지고 있거나 물려 있는 분들 있죠. 예, 그런 분들은 올라갈 때마다 비중을 좀 축소해서 팔아두시는 게 왜? 얘들이 바로 갈 만한 상황이 아니에요. 또 밑에서 엄청 길 거예요. 3년 내내 빠졌다가 이제 조금 바닥을 만들려는 그런 과정이라 보시고 이 바닥 만들고 올라가기까지 또 시간 되게 많이 걸립니다. 그런 식으로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변동성 되게 재미가 없다. 그래도 뭐 나는 뭘 하고 싶어서 계속 물어보시면 가끔 계시는데 대충 사지 마세요. 제 기준을 말씀을 드리지만 이럴 때 또 뭐 이것저것 올라간다 싶어 따라 들어갔다가 오히려 갖고 있는 거 그냥 보고 구경하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냥 기다리세요. 기준 잡히는 거 말씀드리고 이렇고 변동이 심한 장세일수록 하지 말아야 될 거, 그 다음에 좀 피해야 될 거 이런 것들을 좀 기준을 타이트하게 만들어 두시고 오히려 그냥 안 하시는 게 전자자산 늘리시는데 훨씬 좋습니다. 자, 오늘도 조금 지루한 장이었는데 일단 세계 섹터 기준 말씀을 드렸고 조금 더 며칠 더 보시죠. 어차피 FOMC 이틀 남았기 때문에 큰 수급 변화가 있지 않으면 시장이나 종목도 변화가 오지 않습니다. 외국인들은 여전히 소폭 매도고 우리나라도 사실 대주주 양도세 매도로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가끔 좀 빠졌어요. 50조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개인들 단타 짠 것만 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보신다 고생 많으셨고 내일 또 아침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